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Early History of Linear Algebra를 소개했죠. 그리고 손영대 수학의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실베스타와 펠릭스 크라인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이 실베스타와 펠릭스 크라인, 그야말로 펠릭스 크라인은 19세기 말에 세계의 수학을 대표하는 그런 수학자로 성장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어떤 수학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15분 안에 얘기 끝내도록 할게요. 자, 실베스터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수학과 교수, 보험회사 계리인, 변호사를 거쳐서 영국의 육군사관학교 울리치, 로얄 밀리터리 아카데미 교관으로 55세에 정년을 한 유태계의 영국 수학자였고, 이 사람이 61세의 나이로 1876년 미국 최초의 영국 중심 대학의 초대 수학과정으로 초빙돼서 미국의 최초의 수학 연구 저널을 발간했고, 그 다음 미국의 현대 수학의 연구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을 7년 만에 떠나면서,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포지션이 나니까 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떠나면서 후임으로 추천한 펠릭스 크라인, 이 사람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당시에. 그리고 이 실베스터 펠릭스 크라인, 이어서 미국인 수학자인 E.H. 무어가 이 100여 년 전에 낙후된 이 미국 수학, 19세기 말에 1900년 전후에 이 낙후된 미국 수학을 당시 유럽 중심의 수학계의 주류에 진입시킨 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소개한 게 이 논문입니다. 이게 아마 십몇 년 전에, 딱 10년 전이네. 10년 전에 소개된 그런 내용이네. 어쨌든, 자, 실베스터는 이 버지니아 대학교의 런던 대학에 입학했으나,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갔고, 그 다음 캠브리지 대학교 세인트 존스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지만 졸업은 못했고, 그 다음에 더블린의 트리니티 컬리지에 가서 바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버지니아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된 후로 3개월 만에 이제 학생과의 문제가 생겨서 떠났는데,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기록을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버지니아 대학교의 공식 기록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실베스타가 이 학생을 퇴학시키라는 그런 요구를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냥 바로 버지니아를 떠나서,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한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동부에서 머물다가 그러다가 영국으로 와서 이제 생명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계리인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계리인으로 일하려면, 수학자가 계리인으로 일하려면은, 그러면 상품 개발하려면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로스쿨을 다니면서 자격을 따서 그런 상품을 개발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10년을 보험회사에 근무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비슷한 입장의 아서 케일리를 만나서 이제 주말마다 여관 같은데, 그런데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케일리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고, 이제, 실베스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얄 밀리터리 아카데미의 교관으로 돼서 이제 수학자로서의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 갑니다. 어쨌든 이 실베스터가 선형대 수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했죠. 그리고 이제 1855년에 영국 사관학, 이때 연구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험 계리인이 있던 이 실베스터를 이제 로얄 밀리터리 아카데미 울리치에서 교수로 초빙하고, 그래서 55살이 될 때까지 이제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타이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떠나서 5년 동안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때 이제 시를 씁니다. 시인으로 등단합니다. 주말마다 이제 커뮤니티 살롱 같은 데 가서 같이 밥 먹고 시 읽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한 5년 후에 런던의 신문에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구인 광고, 교수직 구인 광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도 교수를 뽑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거길 갈까?
멜버른 대학으로 교수를 하러 다시 갈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느라. 어쨌든 그런 과정에 1876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 거기에 응모합니다. 응모를 하는데 그 응모를 하고 나니까 이제 추천서가 필요한데 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벤자민 피어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니어 어소시에이티브 엘지베라라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 사람 이전까지는 연구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를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아까 유율에 대한 그런 그 석사 논문 같은 졸업 논문 같은 게 좀 있을 정도고 그 독창적인 연구라는 게 별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이 리니어 어소시에이티브 엘지베라를 씁니다. 그렇다고 이게 외국 저널에 실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그냥 유럽 저널에는 그냥 이 사람이 이거 발표를 한 것을 아는데 이게 굉장히 독창적인 연구라는 걸 실베스터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둘이는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버드 당연히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이제 처음 이제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한테 누굴 좀 추천을 받으니까 이제 실베스터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연봉 협상을 거쳐서 이제 이 사람이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1876년 3월에 초대 학과장으로 임용되고 대서양을 건너서 수학 후진국인 미국의 첫 번째 이제 교수로서 이제 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공식적인 기록으로 미국의 첫 번째 유택의 수학자라고 수학 교수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금은 유택의 수학자들이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첫 번째 유택의 수학 교수로 소개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다가 한 7년, 6년, 7년 근무하다가 7년 반 후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러니까 6년쯤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직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될 거라고 믿고 거기 가는데 안 돼서 다시 1년 후에 다시 재응모해서 이제 이제 1884년에 이제 교수로 임용되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정년을 맞고, 수학적 커리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당시 얘기가 1996년 미국 수학회 소식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이때 내가 이 원고를 읽고선 느꼈던 게, 이 저자가 이 미국 수학회 제너럴 세크리터리인 존 유인 교수가 쓴 내용에 100년 전에 미국 수학계의 모습은 의외로 초라했다. 그리고 이 미국 최초의 연구저널이 미국 최초의 유태계 수학 교수인 실베스터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베스터의 기여를 굉장히 인색하게 여기에 소개했던 것이 인상 깊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미국인 수학자들이 최초로 낸 수학 연구저널이 트랜섹션 오브 아메리칸 매스 소사이어티가 1901년에 창간호를 냈고, 그 후에 100년 동안 미국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 내용이 쓰여진 걸 보고 내가 크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당시 세계 최고 수준 미국이 100년 전에는 자기 스스로도 수학 후진국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놀라워서 그때부터 이 관계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찾아보게 됐습니다. 실베스터와 존스 홉킨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존스 홉킨스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내놓은 기증한 돈으로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게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여기서 적용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의과대학이 미국에 있었어도 의대 졸업하면 그냥 개업을 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의대를 나오고도 이렇게 큰 병원에서 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이 사례를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다양한 의사들한테 실습을 하고 분야를 거치고 또 한 전문 분야를 공부하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구자가 되거나 개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든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 전에 레지던트 제도를. 그래서 지금도 의과대학이라든지 생명과학 쪽을 여기가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명문학교를 만들려니까 이제 조교 교수들을 뽑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초학문도 중요하니까 기초학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실베스타가 와서 최초로 강사를 뽑으려니까 이제 그 신설학교니까 좋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조교나 강사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이 벤자민 피어스 자기를 추천해준 벤자민 피어스한테 부탁해서 그 제자인 윌리엄 벌리를 하고 또 윌리엄 스터리를 이 두 명을 이제 강사 겸 그 조교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 스토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국 수학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라이프치히 대학에 가서 칼 노이만과 펠릭스 크라인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의 조교로 1870년에 있다가 이제 이리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와서 이제 강사를 하면서 이제 실베스터를 어시스트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 수학관 8명의 대학원생과 7명의 학부생을 가리키면서 교육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아서 케일리가 1882년에 방문 교수로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되고, 이 당시에 조교였던 윌리엄 더피의 말에 의하면 실베스타의 교육 방법이 굉장히 독창적이었다는 그런 소리고, 현대적인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 하버드 대학이 몇백 년 있었어도 그냥 교재를 들고 그냥 가리키고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하는 그런 거에 반복이 몇백 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연구 중심 대학원 교육을 하는 여기서는 굉장히 그 다른 접근 방법을 택했었다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때 졸업한 그 당시에 이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이 서큘러스라는 그런 이 노트에, 그러니까 소식지에 소개됐는데, 이게 이제 그 후에 총장이 실베스터 보고, 미국 수학 저널을 하나 만들라고 억지로 시켜서, 그러니까 실베스터는 하기 싫어서 여러저리 빠져다녔는데, 그때 이제 스토리가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같이 총장 뜻대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대학원생들이 만든 그런 습작 같은 레포트들이 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실베스터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친구들한테, 아는 수학자들한테 좋은 논문 좀 내달라 그래서 소개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저널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별로 일이 많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윌리엄하고 스토리가 이 에디터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맡으면서 이걸 만들어서 여기서 1877년에 이제 이게 대학 중심으로 만드는 최초의 학술 잡지가 되는데, 미국 최초의 수학 연구 저널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스토리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인 차지라는 직책으로 만들어 가게 되고, 그때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학 연구가 실베스타하고 스토리가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그러면 아서 케일리가 와서 또 좋은 기여를 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프로브럼, 또 컴비네이티브 프로브럼, 리니어 엘지브라 프로브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 수학계에 새로 생긴 교수직 공고가 나자 실베스터는 이제 펠릭스 크라인을 추천하고 급히 떠나가는데, 펠릭스 크라인은 연봉 조정이 안 돼서 포기하고 안 오고, 그 다음에 사이먼 뉴컴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임 학과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수학과 학과장이긴 하지만 주로 천문학자로 여겨지고, 그리고 수학 연구는 거의 기여를 못하고 좀 약간 방황합니다, 이 수학가가. 이 스토리는 이제 거기서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 좀 방향을 잃고 흔들리니까, 그때 이제 1889년에 두 번째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생기는 이 클라크 대학이 연구 중심으로 포방하면서 생기니까 그쪽 학과장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비슷하게 배출하는데, 이때 배출한 제자 중에서 솔로몬 랩슈츠라는 이 제자가 그 후에 이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의 그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스토리는 나름대로의 큰 기여를 합니다. 클라크 대학은 그 후로 굉장히 좋은 대학, 명문 연구 중심 대학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정 문제 등을 겪으면서 지금은 그냥 좋은 대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 수학사학자인 카렌 헝거 파셜 교수가 얘기하는 게 만약 이때 존스 홉킨스 대학 수학과가 이 펠릭스 크라인과의 연본 협상을 잘 마무리 지어서 펠릭스 크라인을 교수로 모셨다고 한다면 미국 수학계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 펠릭스 크라인은 미국으로 오는 걸 포기한 대신에 미국에서 학생들이 독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해서 라이프리츠 대학에서 있다가 리 알지브라 하는 이 소퍼스 리 있죠. 이 사람을 초빙하고 자기는 이제 괴팅겐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 괴팅겐을 옮기면서 린더만 또 데이비드 허버트로 이어지는 괴팅겐 대학의 수학 전통을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괴팅겐 대학을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가 모이는 수학의 메카로 만듭니다. 자, 이 실베스터 후의 미국 수학회 이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 가르칠 사람이 마땅히 없으니까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가 와서 여러 티칭 스쿨들의 교수가 되고 또 그런 거에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뭐 예일 대학이나 뭐 콜럼비아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우수한 우수한 애들 뽑았던 학생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유학을 가면서 돌아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점점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자들의 풀이 생기게 되게 되는데 이때 누구죠? 펠릭스 크라인, 스트링, 뭐 이런 사람들, 실베스터에게 1880년 박사학위를 받고 괴팅겐 대학에서 연수를 갔다 온 어빙 스트링햄 이런 사람이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되고 뭐 또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프랭크 콜 이런 사람은 학위도 안 하고 졸업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80년에 학위를 받게 했는데 이 사람이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한 명의 박사학위를 배출했는데 그 박사가 배출한 제자가 그 495명으로 파악되고 여기 지니얼로지 프로젝트에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허용 이렇게 쭉 그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배출한 제자들이 여기 보면 이 펠릭스 크라인의 제자였던 그 프랭크 콜이 배출한 제자가 3명인데 그들이 배출한 제자가 2061명이 되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에릭 벨을 배출하고 에릭 벨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가 쭉 해서 완전한 족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완전한 족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럽에서 수학한 박사들이 이제 교수로 와서 활동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존 반블랙. 이 반블랙이라는 이름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수학과 건물이 반블랙 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미국 수학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런 기여들을 하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1893년에 펠릭스 크라인이 시카고에서 열린 컬럼비안 박람회가 주최한 수학자대, 매스매틱스 컨그레스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 수학계의 이제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이었던 피스크가 지도교수의 권위로 유럽에 갔다 온 후로 뉴욕 수학회를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같이 의도를 모아서 시카고 대학 수학과가 생기고 거기서 잘 하고 있으니까 시카고에서 엑스포를 할 때 수학 컨그레스도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이때 이 미국 수학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때 32세의 나이에 시카고 대학교 초대 수학과장을 맡은 이에치 무어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펠릭스 크라인의 두 제자인 볼자 마스크를 교수로 스카우트하고 83년에 시카고에서 수학자 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계 수준의 수학자들이 이 수학자 대회에 발표하는 것들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때부터 미국 수학회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에치 모어가 그래서 제자들 많이 키우고 그래서 이에치 모어의 제자가 그야말로 미국의 수학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로는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배출하는 수학 박사의 3분의 1의 스승은 이에치 모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처음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생긴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생긴 클라크 대학, 세 번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생긴 시카고 대학,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전에 있던 오래된 그런 명문 대학들 이런 것들이 묶여지면서 1900년에 이제 1월에 미국 수학회 트랜섹션 저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연이 이제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때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를 이제 미국 수학회가 생겼으니까 뉴욕 수학회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수학회가 생겨서 미국 수학회 저널로 이 근사한 이름의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가 벌써 10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저널을 우리가 미국 수학회 저널을 쓰자 하고서는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뉴컴이라 그랬던가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수학과 학과장인 사람이 그걸 내가 왜 공짜로 그걸 해주냐? 내가 너희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필요한 책 출판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돈을 제공해 줍니다. 돈은 받습니다.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이름은 계속 안 내줘요. 거기다가 이 아메리칸 매소사이어티의 저널이라는 말을 안 내줘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미국 수학회 그 임원들이 그 사람한테 왜 아메리칸 매스 소사이티 이름을 여기다가 안 넣어주냐 하니까 이 사람 그때 한 말이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매스 소사이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아메리칸 저널 매스매틱스도 그 당시 유럽 수준으로 보면 후진 저널인데 근데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에다가 AMS라는 이름을 달면 이 저널의 수준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품위가 떨어질까봐 이름을 못 넣어주겠다. 그 말에 미국의 젊은 수학자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유럽 사람인 실베스터가 만든 이런 저널 필요 없고 우리 미국 수학회에서 진짜 저널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자 하고 만들어서 첫 호 나온 게 1900년 1월에 미국 수학회 첫 번째 연구 저널입니다. 그때부터 그 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정적인 기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에치 모의 제자들이 많은 기여를 했고 아까 이름 본 그런 학교들의 교수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수학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사람을 한 것이 누구냐면 이 이에치 모의 제자였던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졸업생이면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하는 저기입니다. 누구냐면 저기입니다. 누구냐면 그 저기입니다. G.D. 버코프. 이 버코프라는 수학자가 이 이에치 모어의 제자인데 이 버코프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버코프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 수학계는 유럽 수학계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버코프가 포엔카레라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최고 수준의 세계 수학자가 낸 오픈 프로그램을 이 젊은 버코프가 그 문제를 풉니다. 풀고 그 다음에 이 포엔카레가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래서 유럽 수학자도 미국에도 현대 수학 문제, 고등 수학 문제를 푸는 수학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미국도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수학자가 버코프입니다. 이 사람이 배출되기까지 하버드 대학의 수학과가 처음 들어오고 뭐 등등 해서 하는데 거의 200년이 걸린 겁니다. 한 명의 우수한 수학자가 세계 수준의 퍼스트 클래스 수학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내가 Q&A에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아이캠퍼스에 여기 올려놨으니까 보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후속 강의들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고서 낸 것들도 채점해서 점수도 알려줄게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